저는 30대 초반 미혼 여성입니다. 한 달 전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동네 산부인과에 갔다가 거대 자궁 근종이 있는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음파를 봤는데 지름이 20cm 정도 되는 것 하나랑 방광 옆에 또 하나 작은 거, 그래서 총 2개 자궁 근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근종이 워낙 커서 이렇게 배 겉에서 만져도 만져질 정도인데 본인은 모르셨느냐. 그러길래 전 그냥 똥배인 줄 알았어요 라고 울었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참 심각한 사연인데.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예, 약간 귀여우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로쳐놓고 혹시 갑자기 똥배가 생겼거나 아랫배에 딱딱한 게 만져주시는 분들은 꼭 산부인과에 가보세요. 이렇게 좀 전해달라고 또 하셨습니다. 여튼 근종이 너무 커서 바로 수술 날짜를 잡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복강경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셨고요. 너무 크기가 커서. 예. 그리고 6월 8일에 수술을 하셨네요. 네네. 지금은 아마 회복 중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궁 안에 고름이랑 분비물 같은 것도 아주 많아서 다 긁어내는 수술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크니까요. 크면 그렇게 네.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궁금한 것들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근종이 워낙 커서 떼어내고 난 다음에 자궁 안에 유착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운동을 좀 많이 해라, 많이 걸어라,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요. 수술한 후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났는데 이제 운동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라고 적어주셨고, 그러면 일은 언제부터 다시 시작해도 되는 걸까요? 제가 오래 앉아서 작업해야 하는 직업이라 업무 복귀를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 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궁 근종 시술 후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너무 쪼그려 앉지 말라, 이렇게 또 지적을 하셨대요. 그거 외에도 또 주의할 사항이 있는 건지, 왜 쪼그려 앉으면 안 되는 건지도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외과 환자들, 그러니까 복부, 개복수를 한 사람들한테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유착이 제일 많이 오는 과가 저희 외과 쪽이에요. 그렇겠죠. 산부인과 쪽이죠. 네. 그래서 특히 장 쪽에 유착이 오게 되면 그다음에 산부인과 쪽으로 난소나 자궁 쪽, 그다음에 방광 부속기 쪽에 유착이 오면 우선은 장은 계속 움직여서 변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유착이 돼가지고 딱 막히면 장 폐색이 와서 또 계속 토합니다. 안 내려가니까요. 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수술 범위가 클수록 유착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어떻게 유착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신만 알고 있고 의사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유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요. 네. 유착은 2주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어허. 그러니까 유착이 안 되게끔 위해서는 한 장이나 이런 것들이 한 상태에서 계속 있다 보면 유착이 와버리겠죠. 계속 움직여서 이것들이 한쪽으로 심하지 않게 유착이 오긴 옵니다. 왜냐하면 그 유착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회복하는 일반적인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딱딱해져가지고 우리 섬유화가 돼가지고 상처가 아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아무는 과정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섬유화가 돼서 딱딱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이게 상처가 안 아무는 거니까 돼야 되는데, 그게 한 형태로 오래 있으면 심하게 오겠죠. 그러면 이게 변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움직여서 그게 한쪽으로 심하지 않게끔 해야 되니까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2주까지는 계속 하십시오. 운동을 많이 할수록 유착이 떨어진다는 확실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네. 운동을 2주까지 계속 하시고, 2주가 넘어가면요? 그래도 운동하시는 게 좋죠. 그 2주 사이에 다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일주일 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최소 일주일까지는 업무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을 하시는 것보다는 활동할 치고 움직이시는 형태의 회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술 범위가 크기 때문에. 특히 또 염증과 고름이 있었다면 거기에 그런 물질들은 더 유착을 더 강하게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술 상황을 봐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는 건데, 네. 이런 수술 범위 염증도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더 운동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 네. 이분은 시일이 좀 지나긴 했지만 제발 운동 많이 하셨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들은 어떻게? 그리고 쪼그려 앉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쪼그려 앉는 자세는 복압이 올라가요. 복압.
복압이 올라가면 사실은 수술한 부위들이 벌어지거나 네. 이게 왜 복강경이 안 되냐면 20cm니까 복강경은 한 3cm 정도 구멍 5cm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조직을 끄집어내가지고 수술 상처 범위를 줄여야 되는데 네. 20cm니까 최소 20cm 상처가 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복강경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열어봤을 때 이게 상처가 좀 그 상황이 지저분했잖아요. 염증도 있고 네. 차라리 복강경보다 개복해서 깨끗하게 제거한 게 훨씬 낫었습니다. 아, 네네. 이거는 복강경으로 들어갔어도 다시 개복을 했을 수술 상황이에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컨버전을 해야 되는 수술이었을 거고 그래서 지금 개복술을 한 게 정답이고 그다음에 개복술 했으니까 상처가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압이 올라가면 이게 상처가 벌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자궁근종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인이 떠올리기는 혹이 그냥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사연 주신 분 보면은 자궁근종 외에도 고름도 있고 여러 가지 나쁜 분비물들이 쌓여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자궁근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매끈한 형태의 혹이 아니라 염증 같은 건가요, 혹시? 아닙니다. 이 자궁근종의 기본적인 그 조직은요. 네. 근종이잖아요. 근육에서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네. 그게 가장 많은 거는 점막 하 타입이라고 해서 우리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 근육 안에 생기는 게 아니라 네. 이 바깥으로 해가지고 혹이 바깥으로 해서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게 더 많습니다. 바깥이라면 어느 쪽 바깥이요? 그러면 자궁 내부. 이 자궁 내부에도 생길 수도 있고요. 네. 중간에 생길 수 있고 자궁 겉에 있잖아요. 겉으로 해서 복강내로 자라날 수도 있어요. 아예 배 쪽으로, 예. 자궁 외부로. 근데 이분은 너무 크게 컸잖아요. 아마 네. 이게 조직이라는 게 너무 커지면요. 부패하고 썩어요. SBS 내에서도 뭐 이렇게 인간 조직뿐만 아니라 장기 조직도 암도 너무 확 자라다 보면 통찰을 주는 그런 발언인데요. 네. 암도 너무 갑작스레 막 자라다 보면 지가 썩어요. 못 자라요. 그러니까 네. 아마 이 조직도 20cm가 되는 과정에서 일부가 썩으면서 괴사가 되면서 거기 분비물들이 빠져나와서 염증을 일으킨 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점막 하 타입, 뭐 근육 내 타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군요. 이거는 점막 하로 바깥으로 나온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궁근종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고 그리고 그 자궁근종이 발생하는 그 부위도 자궁 뭐 내 쪽 그 근육 안 그리고 네. 그 외부까지 아주 다양하군요. 네. 그리고 크기가 커지면 괴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군요. 그래서 자궁 근종의 타입에 따라서 근데 만약에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아까 자궁막 근처로 그러니까 자궁 안쪽에 생기는 근종 같은 경우에는 네. 임신에 방해가 되겠죠. 이분은 그게 아니었으면 아니니까? 좋겠다. 왜냐하면 미혼이시거든요, 예. 지금. 이분은 바깥이니까 사실은 그 임신 쪽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메스가 크기가 크니까 네. 복강내 이런 문제를 또 유발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분 어쩌면 복강경내 수술로 하면 좋았을 텐데 상처도 적고 흉터도 적게 남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건강이 최고입니다. 예. 배에 조금 흉터 남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신경 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요즘에 또 흉터도 이렇게 흐리게 하는 그런 약도 있고 치료도 있다고 하니까 30대 초반 미혼 여성이면 걱정할 법한 그런 흉터 걱정은 조금은 뒤로 밀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은 이해는 가지만. 그 조 기자님, 뭐 사실 우리 외과 쪽 수술할 때는 유착 방지제라는 걸 뿌리거든요. 기름인가요? 뭔가요? 아니요, 그 유착이 너무 심하지 않게 그 네. 섬유화되는 걸 좀 억제하는 물질인데 네. 뇌 수술할 때도 그런 게 있나요? 유착 방지제? 있죠. 우리 유착방지제 넣는 거 있죠. 우리 때는 다 비급여로 했는데 허리 수술하거나 네. 그러니까 머리 수술할 때 특히 허리 수술은 재발이 있으니까 재발할 때 유착이 돼 있으면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유착 방지를 하긴 하는데 성분은 사실 이제 뭐예요? 유착 방지제 성분은? 성분? 그렇게 전문적으로 물어보면 저희는 그냥 그 우리 섬유화, 우리 콜라겐을 생성을 너무 과도하지 않게끔 억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도 뭔지 모르겠네요. 네. 네. 뭐 제가 그건 찾아보면 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분이 미혼이시기 때문에 자궁 그 적출술을 한 게 아니라 근종 적출술을 받으셨겠죠. 근종만 자궁을 살리고 네. 근종만 이렇게 한 건데 이제 주의하실 건 뭐냐면 1등석을 타시면 안 됩니다. 네?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시면 됩니다. 그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제 제 아는 분이 이 자궁 근종 때문에
저한테 이제 의사를 조금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제가 제 후배 1년 후배인 의사한테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받고 잘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해외 출장 갈 일이 생기셨나 봐요. 그래갖고 제가 해외 출장 가도 되느냐 그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그 의사가 퍼스트 클래스면 안 됩니다. 그랬대요. 왜요? 그랬더니 셈이 나니까요. 근데 아무튼 뭔가요? 이건 아재 개그도 아니고 뭐예요? 아니 뭐 그분이 한 말이라서 그게 생각나가지고 근데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다 잘 별 문제가 없게 될 텐데 하나가 이제 근종만 저출했을 경우에는 이게 재발하는지 안 하는지를 조금 보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수술했던 선생님들이 그 스케줄은 잡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그냥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 음식 잘 드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특별히 내가 어떤 이미 이제 자궁근종은 암이 아니라 양성이죠. 양성. 네. 암 환자가 아니십니다. 본인은 근육에 있는 양성 종양을 제거하신 분이니까 네. 이 상처만 잘 나으면 나는 그냥 뭐 자궁 그냥 직장 복귀해도 되고 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엔 또 기계가 좋아져서요. 고주파 온열 치료를 해서 녹여버려요. 수술 안 하고. 근종을? 예. 와. 아래쪽으로 딱 들어가서. 그러나 20cm 정도 되는 근종.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 케이스는 수술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저는 이분의 사연을 읽으면서 좀 웃으면서 읽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어요. 이분이 중간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질문하면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워낙 둔해서 저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어서요 하고 하하하 이렇게 웃음 표시 해주셨는데 이 묻어난 아가씨를 뭐랄까 이렇게 가서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내가 아픈 건데 별일 아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일 열심히 하면서 이게 많이 오래 장시간 앉아서 일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엄청나게 걱정을 하셨을 텐데도 그 글을 쓰는 그 뉘앙스 같은 건 상당히 이렇게 좀 의연하려고 오히려 남들한테 좀 웃음을 주려고 이렇게 쓰시는 그 스타일이어서 아이고 마음고생이랑은 다르게 얼굴은 웃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아가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가네요. 예.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후로도 이걸 액땜으로 쳐서 아무런 병도 없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 하늘에 닿길 바랍니다. 네. 네, 그 자궁 유착 방지제를 봤더니 그걸 또 그새 찾으셨어요. 와, 대단하시다. 소디움 하이올루로네이트라는 그런 그 물질인데 이게 그 아까 임원장이 설명했던 게 맞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상처가 났을 때 그 주변 조직 커넥티브 티슈에 섬유소들이 뭉쳐가지고 이게 염증을 막 이렇게 복구하려는 작업인데 그게 이제 섬유소는 아주 단단하게 이제 이게 그 조직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만드는 게 이제 단단하게 만들다 보면 주변 살을 다른 데하고도 막 붙는 그런 작용이 생기는데 네. 그것을 이게 조금 더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겉에는 쓸 수 없나요? 피부 겉에? 만약에 상처가 났을 때 피부 겉에 그 소디움 하이드로 뭐를 바르면 흉이 좀 덜 지지 않을까요? 하이알루로네이트. 근데 다 그거 해서 약으로 쓰고 있고요. 아, 그래요? 우리 그 상처에 네. 쓰는 것들이 다 그런 약들이 예, 있어요. 이게 자궁 유착 방지만 그렇지. 쓰는 게 내 아니라 생각이면 다른 사람들은 다 했겠지. 관절에도 쓰고요. 다 관절 씁니다. 안에도 예. 쓰고 혈관에도 쓰고요. 피부에도 씁니다. 성형외과에서. 다 다 씁니다. 그 쓰고 성분으로. 있군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이 여성께서.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럼요. 굳이 이분이 밝게 하셨는데 밝은 분위기로 갔습니까? 저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좀 당신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얘기할 정도로 당신은 암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양성 종양이고 약간 크기가 컸을 뿐인데 그래도 그것만 그러니까 이 근종만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다면 해피한 거. 근데 이게 크기가 컸기 때문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회복 과정은 좀 길겠죠. 근데
다행히 젊은 나이니까 잘 견딜 수 있겠고 이것이 당신의 삶에 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뭐 오히려 그런 식으로 용기를 주시는.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수술 상황을 제가 적나라하게 좀 표현을 하면 처음에 수술 설명을 들을 때 이런 얘기까지 들을 겁니다. 이게 조직이 크니 조직을 떼서 조직 검사를 해보고 이렇게 크게 큰 경우에는 암일 수도 있고 다른 질병일 수도 있고 이런 설명을 다 들었을 거예요. 사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네,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염증, 괴사, 근종이었다라는 답변을 얻으셨다면 이제 좀 웃으셔도 돼요. 그 전에 더 심적으로 심쿵하셨을 거예요. 그쵸. 심쿵이란 거는 설레이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심장이 그냥 심광? 심광 그렇게 네. 내려앉는 네. 되게 그렇겠죠. 보통 그리고 수술할 때 그 어떤 설명을 들었을지 뻔히 뻔히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예, 근데 그때가 그걸 제일 다 어쨌든 잘 이겨내고 이겨내시고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의연한 편지를 의연하게. 적어주신 그러니까 건데요. 저희도 당연히 이미 본인이 와. 충분히 의연하게 견딘 상태에서 사연을 보내주신 거예요. 와 멋지다. 이분은 내가 안아드려야 할 뿐이 아니라 내가 가서 안겨야 될 그렇죠. 언니네 언니. 저도 안겨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기만 기원하겠습니다.